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는 좋은 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역시 또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는 셀리포스 플랫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프리딕션 빌더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요. 아마 셀지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셀지포스에서 브랜드로 하고 있는 AI 혹은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이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프리딕션 빌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는 AI는 아니고요. 머신러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하게 되면은 GPU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랭귀지도 사용하죠.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자가 이 아인슈타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프리딕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법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세일즈포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몇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세일즈포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복잡한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딕션 빌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셀지포스 운영하시는 관리자가 바로 설정해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래서 사용자야,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를 쓰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오브젝트는 스탠다드나 커스텀 오브젝트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딕션 빌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측된 값들을 사용자 지정 필드에 하나를 추가를 해요. 오브젝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산된 값들,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온 값들을 넣어주고 그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셀지포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파워가 있어요. CPU 파워를 통해서 빨리 그 예측된 결과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셀지포스의 플로우 같은 것들 있죠. 플로우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확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머신러닝이란 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 되게 많죠. 이전에 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은 특별한 AI는 아니에요. 사실 AI는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더 빨리 예측하거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프리딕션 빌더 같은 이런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만 트레이닝 혹은 이그젬플 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알고리즘보다는 실제 트레이닝 혹은 이그젬플로 사용할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니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예측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셋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 스코어링 하거나 프리딕션 하는 셋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정제 아니면 데이터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메릭 프리딕션이라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거래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며칠이나 걸릴까, 아니면 이 집이 얼마에 판매될 것인가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프리딕션은 yes or no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고객이 현재 우리 고객인데 뭐 애뉴얼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 이 고객이 이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까? 그래서 이탈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드라는 건 이제 오퍼튜니티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리드, 잠재 고객이죠. 이 잠재 고객이 진짜 나의 어카운트라든가 컨택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고객이 향후에 내 실제 고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기존에 해왔던 과거의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예언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측을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오퍼튜니티 스코어링. 그래서 이 오퍼튜니티가 정말 건실하냐. 그래서 이게 정말 오퍼튜니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오퍼튜니티는 언제 클로즈가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아니면 이 수강자가 정말 이 트레이닝을 다 마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여행 가시는 분들인지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분야에서 프리딕션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코딩 없이 정확한 데이터, 좀 정제된, 준비된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바로 이런 프리딕션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드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고객 이탈이라든가 종료 이탈, 그래서 true, false, 아까 바이너리 프리딕션이었죠. 아니면 뉴메릭으로 기부를 이분은 얼마나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 기회에 이 오퍼튜니티의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때도 역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딕션을 하시려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스텝이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유즈 케이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밸류로, 어떤 하이 밸류로 사용할 것인지, 예측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KPI는 어떤 이런 추적을 위해서는 어떤 KPI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실제 가용한 데이터는 있는지 라는 이런 유즈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스텝 2로 가게 되면 이제 플랜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yes or no로 할 거냐, 아니면 누메릭으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제 혹은 예측 집합이 있는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에 가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셀즈포스의 셋업 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 마법사가 있어요. 위저드라고 하죠. 이 위저드에 앞서 스텝 1, 2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필드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제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번 이게 프리딕션이 됐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뷰를 하게 되면 이 리뷰에서 스코어링이 또 나와요. 이 프리딕션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훌륭한지 아니면은 굉장히 푸어한지 라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를 계속 봐가면서 점점 더 높은 품질의 프리딕션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데이터를 계속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로우 데이터가 1000만 건이 있다 할 때 그 로우 데이터에서 쓰레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가비지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뭐랄까 밑도 끝도 없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좀 더 명확한 데이터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를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4가 되고요. 사실 스텝 4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다 정제가 끝나고 잘 됐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이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에서 예측한 결과와 그리고 한 큐, 두 큐를 지나가 보면서 정말 예측한 것과 실제가 맞았는지를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디플로이를 해주고 물론 그러면서도 계속
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변경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한 결과가 실제 운영하는 도중에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계속 변경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이 6까지 있는데요. 이게 실제 머신러닝 할 때도 그래요. 머신러닝 할 때도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게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의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타임 디플로이가 아니고 줄기차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이런 프리딕션 일반적인 것의 예가 되겠습니다. 프리딕팅 할 때 이제 넘버냐 바이너리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뉴메릭 프리딕션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트레이닝 셋이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색깔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뭐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예제를 트레이닝 셋 혹은 뭐 example 셋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스코어링 셋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굿, 뭐 베리 굿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컷에 이런 컬러가 있을 때 이거에 예측된 가격은 얼마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컬러가 2고 저 뭐 이거 다이아몬드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미엄 컷에 컬러는 2고 캐럿이 0.21 캐럿이면 예측을 했을 때 이거는 326불 정도 나올 것 같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동일하지만 이거를 스코링 셋에서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yes, no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34세에 당뇨병이 있는 남자가 물론 뒤에 다른 필드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경우에 실제 프리딕션을 했을 때 이 약속에 노쇼 오지 않을 것인가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스텝들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스텝 중에 제일 힘든 거 방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트레이닝 셋 혹은 이그젠플 셋이 있고 뒤에는 스코어링 셋이 있죠. 이거를 하나의 도면, 하나의 그 어떤 다이어그램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보카도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죠? 아보카도 과일을 열면 밖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알이 있죠? 씨앗이죠? 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있고요. 데이터셋 전체 데이터셋 중에 어떤 세그먼트를 잡는데 그 세그먼트가 이그젠플 셋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셋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왼쪽은 우리가 머신러닝, 아인슈타인의 이 프리딕션 빌더를 머신러닝할, 트레이닝을 할 세트고요. 즉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그 트레이닝을 거쳐서 프리딕션이 된 결과가 나오는 셋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럴 때 할 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아웃컴 필드 쪽인데 뭐 필드가 yes냐 no냐 아니면은 뭐 프리딕션 할 그 필드가 yes, no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런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뭐 포뮬러 필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필터 등을 통해서 이런 필드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벨로스타라 그래서 이게 자전거예요,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를 산 고객들 리스트를 컨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년 뒤에도 어떤 멤버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멤버십에 조인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왼쪽이 이제 이그샘플이죠. 이그샘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이그샘플이 있고 네거티브 이그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yes, n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이그샘플을 갖춰야 돼요, 사실은. 갖춰야 되고 오브젝트는 컨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세그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컨택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그러니까 모든 컨택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거냐 라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진짜 실제 고객에 대한 스코어링을 담을 수 있게 되는 이런
하나의 아보카도라고 저희는 많이 부르는데 이 아보카도 형태로 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조건들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웃컴 빌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 실제 위저드에서 쓰는 거예요. 위저드에서 이 어떤 사람, yes라는 이그젠플에는 벨로스터 현재 멤버예요. 멤버고, 근데 이분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이전에 샀으면서도 사고, 그러면서 벨로스터 멤버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샀지만 멤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2018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 중에 멤버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때 몇 퍼센트로 예측이 될지를 역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셋업에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라는 게 있고요. 보시면 포인트 클릭 앤 프리딕입니다. 즉 코딩 없이 간단하게 컨피그만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왼쪽에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털어 넣으셔도 이렇게 하시면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가 있습니다. 이 데모 환경은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딕션은 1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프리딕션은 10개예요. 즉 10개의 프리딕션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만 이네이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이거는 데모 버전이고 실제 버전을 사시게 되면 이제 20개, 40개 이런 형식으로 더 늘어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하신다면 더 추가적인 비용을 내시면 더 많은 프리딕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이걸 만들 건데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에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일단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prediction을 만들고요. 네, 이제 prediction 네임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prediction 네임을 넣게 되면 항상 셀리포스는 모든 게 다 API로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벨로스터 멤버십 라이클리후드라는 API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넥스트를 넣게 되어 있고요. 이미 존재하네요. 2라고 하겠습니다. 네, 2라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넥스트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고르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탠다드나 커스텀 오브젝트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이렇게 스탠다드 오브젝트도 많이 있고 없는 일반적인 커스텀 오브젝트도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컨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컨택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세그멘테이션 나와 있어요. 이거 옵셔널이죠. 뭐냐면 모든 컨택에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좀 더 고급적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인데 현재는 일단 기본이니까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는 머신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최소 400건 이상의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눌러보시면 현재 컨택에는 5,000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게 필드의 값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을 경우일수록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 yes, no가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yes라는 걸 일단 가지고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도 이미 사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사용하시게 되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느 필드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체크박스잖아요. yes, no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건 이 벨로스터 멤버예요. 그러니까 벨로스터 멤버를 일단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필드, 즉 현재 이 벨로스터 멤버가 체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처음으로 산 날이, 그러니까 퍼스트 퍼처스가 2018년 1월 1일이었죠. 2018년 1월 1일 날 이전에 산 사람들을 가지고 이그젠플로 쓸 겁니다. 자, 한번 골라볼까요? 그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체크해보면 전체가 아까 5,000건이었잖아요. 5,000건 중에 이 373건은 이 이그젠플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될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즉 컨택이라는 오브젝트 하나만을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미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 2018년 1월 1일이잖아요. 2018년 1월 1일 전에 샀고 그리고 벨로스터 멤버십에 가입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였기 때문에 벨로스터 멤버십이 됐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벨로스터 멤버를 안 들었네. 라는 거를 예측하기 위한 트레이닝 셋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yes, no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4,627명이 이 조건에 부합하고 그 중에 실제 가입하신 분은 701명.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분이 3,926분입니다. 이걸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봐볼까요? 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한번 컨솔을 보게 되면 제가 이미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컨택에서 퍼스트 퍼처스가 2018년 1월 1일 이전이고 그리고 벨로스터 멤버십에 yes, no겠죠? 이걸 가지고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래서 엑스큐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멤버가 아닌 분이 3,926, 그 다음에 멤버인 분이 701명입니다. 이걸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 유사하겠죠? 사실은 똑같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701명이 yes예요. 그러니까 벨로스터 멤버십에 가입을 한 사람, 2018년 1월 이전에 샀던 사람 중에, 그리고 그때 물론 샀지만 그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돼서 이게 이제 트레이닝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그런 필드를 볼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참조할 수 있는, 이걸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전거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수입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뭐 어디 조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 그래서 이 필드를 어떻게 고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카운트 네임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폰 넘버가, 폰을 갖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중요한 거는 이 바이크의 타입, 이거 얼마에 샀는지, 이런 것도 몇 개를 샀는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이메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사고 안 사고는 큰 차이도 없을 거고, 그것 따라서 다시 또 실제 멤버십에 가입할지 안 할지도 참 애매하죠. 하지만 이런 홈 오너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죠.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컴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는 제가 다 고릅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를 하게 되고, 그럼 이 테스트한 결과를 어디다 놓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멤버십 라이크리후드를 해서 이제 실제 멤버십 2분은 가입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계산된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5,000건의 컨택 데이터에서 2018년 전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사신 고객들에 대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골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샘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한번 체크 데이터 해볼까요? 아까 또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필드들에 사용할 것이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제가 빌드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이제 프리딕션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빌드 프리딕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세일즈포스가 이 값들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현재 펜딩이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일즈포스에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실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제가 예를 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벡터들이 많아지잖아요. 아까 컬럼들이 많아지면 벡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벡터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러면 앞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까요? 이게 뷰 스코어 카드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만들어 놓은 이 프리딕션에 대해서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스코어링도 되어 있고요. 자,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자, 타입은 yes, no 아까 제가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택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했고 필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있는 값을 그대로 썼죠.
그래서 제가 약간 SOQL로도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멤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하고요. 그래서 리절트는 이 멤버십 likelihood underscore C 라는 필드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려본 결과를 아인슈타인에서 퀄리티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great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이건 준비된 데모니까 잘 나왔겠죠. 하지만 이제 잘못된 필드들이라든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점점 이거 올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탑 프리딕터라 그래서 이 프리딕션 할 때 기여한 것들이에요. 기여한 필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많이 기여한 거는 그룹 라이드, 단체로 타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같은 멤버십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 특히 이제 산악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멤버십에 많이 들어갔네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모델은 저희가 현재 제공하는 게 한번 볼까요? 모델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스터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랜덤 포레스트 방식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어 있고요. yes, no 경우에는 그 다음에 넘버 필드를 할 때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역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프리딕션 빌드는 이것들을 실제 사용자 어드민이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셀리포스에서 이걸 보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돌려본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이 더 좋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룹 라이드가 높은 경우에 임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임팩을 많이 줬는지 뭐 이메일 같은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들은 어떤 필드, 뭐 에이지 같은 게 나이도 굉장히 뭐 중요한 거죠. 나이가 이렇게 기여를 했었다. 그리고 뭐 인터레스트 했을 때 자전거가 마운틴 자전거를 가진 게 가장 뭐 어떤 더 프레딕션에 임팩이 컸었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세팅은 아까 보셨던 그런 서머리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이 스코어 카드거든요. 이 스코어 카드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 점수가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프리딕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프리딕션 한번 볼까요? 제가 이미 사실은 다 맞춰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벨로 마테오라는 뭐 어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벨로스타 멤버십이 있어요. 제가 이미 프리딕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프리딕션, 자, 벨로스타 멤버십은 아닌데 라이클리드가 99%예요. 99점이에요. 이분은 가입할 마음이 있어요. 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퍼센테이지가 점수가 낮아지죠. 이분들은 민 러스크 이분은 이제 7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입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멤버십은 아니고 멤버십 라이클리드가 1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분은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데모를 보셨고요. 아까 스코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코어 카드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알고리즘이 어떤 게 사용됐는지, 그다음에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 뭐 가중치 이런 걸 다 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변경하실 수는 없어요. 대신 데이터를 바꿔서 다시 돌려야겠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 품질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다음에 굿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예측을 구축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예측 품질이 너무 높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고 되게 되면 이 트레이닝 결과가 너무 과잉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항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랜덤 포레스트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바이너리 트루 펄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프리딕션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꼭 데이터가 양이 많은 것도 다는 아니지만 일단 많은 데이터에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기점으로 끊어서 트레이닝을 할 거고 나머지로 뭐 어떻게 진짜 프리딕션 할 거냐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프리딕션을 했어요.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자동화돼서 뭐 프리딕션 좀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더 인커리지해서 꼭 멤버십이 들게 하고, 결국 멤버십이 든다는 얘기는 나중에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에게는 뭐 바로 뭐 어떤 다른 다음 액션에서 뭐에 대한 뭐 추천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 프리딕션 빌더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아인슈타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 사스라든가 CRM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세일즈포스에 굉장히 많은 레코드를 넣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되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기존의 CRM 데이터도 좀 더 정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일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자를 관리할 것인지, 우리의 고객을 관리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더 많은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뚱맞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아인슈타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